네,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략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드디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조금의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국내 시장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까지는 조금 뭐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좀 되짚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사실 뭐 다음 주가 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아마 수요일 저녁 14일, 15일, 16일까지가 글로벌 이슈들은 가장 큰 이슈인데 미국이 이제 다음 주 중반 정도 14일, 15일 정도에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사실 이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어느새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지난 2월 28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대략 4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접어들어서 연준 의원들의 상당히 공격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일단 기정사실화 쪽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이게 확률이 90%라고 또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3월달 금리 인상 가능 확률이 90%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과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정시는 사실 큰 그림에서는 호재가 맞습니다만은 또 갑자기 바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미국 증시가 사실 보니까 다우지수는 21,000선을 이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실내로 이번 주중 동안에 어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약보합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약보합을 보였던 것은 올해 접어들어서 처음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이벤트를 좀 경계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어제 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가 국제유가입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50 이상 경고했습니다만은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 이탈했습니다. 결정타는 바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한 거죠. 다시 한번 공급 증가 우려가 제기되다 보니까 오펙은 감산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또 감산에 대한 불입함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주도 국제 유가의 향방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장의 부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같고요. 한국 시장은 네 오늘 뭐 많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11시 정도에 탄핵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주시장에서 테마주는 조금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하지만 주시장은 이내 그래도 큰 동요 없이 양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오후장이 접어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업종별로 보면 뭐니 해도 오늘부터 이제 국내 판매가 진행이 됐죠. LG전자의 G6 오늘부터 국내 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삼성전자는 3월 29일 정도에 언팩 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은 IT 대형주 LG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견고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좀 안타까웠던 섹터는 역시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좀 지속됐던 뭐 화장품, 엔터, 카지노 이런 종목들인데 소비주 마찬가지죠. 어제까지는 살짝 오전까지만 해도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 사드 보복 조치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오장 접어들어서 약간 꺾이는 모습. 하지만 가장 조금 재미나고 다음 주도 조금 기대되는 섹터가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주 중반 정도의 모바일 게임주가 사실 중국이 판호 금지, 즉 중국 내 신규 온라인 게임의 유통을 금지하는 판호 금지 이슈 때문에 잠깐 출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중국발 매출 비중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북미를 많이 공략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주는 무조건 사드를 피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어떤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위메이드, 웹젠 대부분이 실적 모멘텀과 소외주의 모멘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상승세 좀 견고했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파면 여부가 결정이 나면서 관련주들은 등락이 이어졌지만 양시장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략을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최대 관건이 좀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3월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가 몰려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잘 지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로 될 것이고 이것 자체가 시장에 부담이 준다면 또 미국 증시의 고점 랠리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뭐 종지부까지는 너무 극단 표현이군요. 어느 정도 조금 핑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걸 흐름인데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지금 유럽과 마찬가지로 서머타임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장이 이제 열리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집니다. 그래서 서머타임 시간이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화요일부터 이제 4일부터 15일까지 FOMC가 열리는데 일단은 뭐 조금 전에 많이 아시겠지만은 한국 시각으로는 16일 날 목요일 아침에 반영이 되겠죠. 시장에서는 지금 인상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인상대로 예상대로 인상을 할지, 인상을 한다 해도 시장에서 이제 25bp 정도,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근데 하필 이 15일 날이, 다음 주 15일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미국인지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일 마지막 날입니다. 2015년도 말에 미국은 18조 1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서 800억 달러를 늘리기로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트럼프가 지금 1조 달러를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고 뉴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가장 결정한 게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예산 적자가 지금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15일 날 있을 미국의 유예된 부채 한도 협상 유예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시장에서 기다리는 부분, 트럼프의 감세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도 있습니다만은 15일 전후에서는 미국은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한미 FTA 5주년이 또 3월 15일입니다. 딱 5주년 됐습니다. 발효된 지.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날 바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벤트적으로는 3월 15일이 그렇다는 걸 좀 체크해 주시고, 가장 제가 경계하는 부분은 이거보다 중국이 하필 또 소비자의 날입니다. 이 소비자의 날이라는 게 많이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 그 공중파 텔레비전에 보면 소비자 고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특정 기업을 이제 암행 취재를 해가지고 불법 판매라든지 위생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 2011년도인가요? 금호 타이어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해서 금호 타이어 보복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한다면 중국 관영TV, CCTV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상당히 중국 내 인기 프로그램인데, 한다면 롯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반에도 중국발 사드 보복 조치 이슈는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사드 관련주들은 상당히 다음 주도 좀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일본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일, 17일이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인데, 구로다 총재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제 환율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일본이 어떻게 보면 환율을 겨냥해서 통화정책 편 거 아닙니까? 80조 원의 양적 완화 전부 다 엔화 약세, 아베 노밀세 그 이론인데, 약간 립서비스는 같습니다만은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네, 구로다 총재 말. 더 이상 우리 일본이 환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펼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건 일단 립스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상 카드는 손대지 않을 것이고, 일단 금리 동결 수준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서, 다음 주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주 중반에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부 자체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클리 업종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업종 우리가 주의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외 변수가 조금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대외 변수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금리는 그냥 차라리 올리는 게 좋습니다. 네, 안 올려도 크게 상관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올해 작년 12월 점도표에서 3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에서 0.75%포인트 중간 사이이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3차례만 올리게 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1.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번의 미국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2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2월이 있었고 지금 3월이 2번째고 4월이 없습니다. 건너뛰고 5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3월에 만약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건 아니다. 또 반대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리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인상 확률이 50%까지 봐놨는데 90% 봐놨는데 안 올리면 또 뭔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느냐. 그런 이벤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제 유가입니다. 오늘 사실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였는데, 일단 국제 유가가 만약에 50달러 밑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실물 경제는 솔직히 좋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는 이 오펙의 감산 조치가 무산되는,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국 때문에 유가가
계속 다시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는 유가의 항방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장 지수를 좀 보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단익 인용이 됐습니다. 단익 인용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긍정적인 표를 보이는데 일단 지수가 그래도 2100포인트 정도에서 어떤 저항감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보면 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 제가 다음 주 보더라도 컴폭의 변동성보다는 뭐 삼성전자 200만 원 이런 게 견고하기 때문에 우상향 하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나면서 주가 상당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609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가 600포인트에서 마침 탄핵 인용까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걸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늘 많이 또 화두가 되겠습니다만은 탄핵 인용 때문에 상당히 지수가 갑자기 폭등할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오를 때 같이 좀 올라주고 내릴 때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릴 때 조금 조정받고 그런 커플링 장세를 좀 기대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섹터는 그겁니다. 예, 저는 IT도 좀 생각이 나긴 나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모바일 게임주가 지금 코스닥 내에서 상당히 힘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맥 테마주는 이제 조금 더 다시 조심해야 되지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맥스. 그것도 길어야 60일 안에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아시았지만 민주당 경선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안, 이리 이렇게 나올 건데, 그 테마주 흐름 자체 이제 약간은 상당히 조금 더 많은 변동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고요. 오히려 만약에 테마주를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제는 어느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 테마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제가 저렇게 테마주 관심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말을 하다 보니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인맥에서 약간 정책적으로 조금 전인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 되돌아봤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와 어떤 부분 조심하면 좋을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클리 플랜 시간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